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항상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장 중에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전용기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골치 아픈 국내 현안들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를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였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머물 때만 되면은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한다. 특히 여권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 자, 그래서 해외 순방 징크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재명은 지금 해외 순방 징크스 정도가 아니고 아마 악몽을 꾸고 있을 겁니다. 악몽. 지금 무려 11일 동안, 10하루 동안 해외에 외유를 했죠. 사실상의 외유를 했죠.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AI 서밋이라는 걸 해서 무슨 몇 촌조를 땡겼다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 숫자 노름입니다. 실제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젠선항 이렇게 불러서 마치 이 반도체 호황의 주역이 이재명 본인인 것처럼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였죠. 자, 그리고 바로 브라질로 가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칠레. 저는 거기서 일정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 유럽으로 갑자기 또 독일로 가서 급유를 위한 경유지, 그런데 그것이 또 행사를 갖고, 그리고 지금 귀국길에 올라 있는데 아마 이재명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기에 이재명이 도착하자마자 무슨 주식시장과 그리고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제 마치 일하는 척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그 많은 사안들이 11일 동안 벌어졌어도 이재명은 단 한 번도 SNS를 통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 지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막 SNS 외국 가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SNS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만사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이제 지내다가 귀국을 하는 건데 외유를 즐기다가 이제부터가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천당에 있었다면, 천국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재명이 11일 동안 국내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죠. 다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늘 귀국하는 날인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사상 최악으로 또 폭락을 하기도 한, 여기서 보듯이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외유를 간다 그러면은 외교 어떤 순방을 간다 그러면 순방 외교 효과 이래서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런데 오히려 11일 동안 외유를 갔다 왔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날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재명이 맞닥뜨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일단 아마 이재명은 귀국길에서 세 가지 악몽을 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악몽 세 가지. 첫 번째는 코스피 대란이죠. 코스피, 롤러 코스피, 이 말을 롤러 코스피를 지나서 이미 이것은 대공황, 패닉을 지나서 대공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난 금요일에 좀 폭등을 했는데 20% 막 폭등을 하고 30% 폭등을 하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10%, 20%를 폭락을 하고 이게 도대체 도박판인지 카지노인지 이게 주식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놨죠.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그때 지방선거 앞두고 완전히 이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또 폭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미들 그리고 또 2030 청년들도 많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큰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란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죠. 이재명 지지율은 코스피하고 그냥 그 정비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건 다 엉망진창인데 코스피 하나 믿고 이재명이 큰 소리 치고 또 코스피 중에서도 반도체 2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호남에 몰빵하는 정책도 하고 뭐 세수가 초과하니까는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더 이상 이용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악몽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귀국해서 마치 대책회의를 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코스피 시장은 대혼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몽은 바로 그 형사소송법.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정강스카처럼 민주당 강경파들이 처리해버린 형사소송법이죠. 특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는 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보안수사권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싶어 했죠. 하나는 이 피해자의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은 이게 이재명 정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서민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부유층들은 좀 재산이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만약에 범죄 피해를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범죄 피해를 당해도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끝까지 다툴 수가 있죠. 그런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검찰에서 한번 경찰의 수사를 걸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그 사건을 종결을 시키면은 이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계속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하던 역할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은 변호사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면은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은 이것을 좀 남겨두고 싶어 했고 보안수사권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거기다가 본인이 공소취소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고 싶어 했는데 이거를 강경파들이 주도해서 이재명이 딱 비행기 해외 출국한다고 비행기 뜬 그 11일 전에 비행기 떴을 때 바로 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이재명이 귀국하기 전에 법사위 통과시켰고 본회의까지 완전히 다 처리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그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그 청와대 앞에서 긴급 그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재명에게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했지만은 이재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민주당 강경파들하고 뭔가 짬짬이를 한 것처럼 거래를 한 것처럼 하나 끼워놓은 조항이 바로 또 하나 있죠. 바로 공소기각입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대폭 넓힌 그 조항을 이 형사소송법 안에 끼워 넣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재명 공소기각을 위한 거. 검찰에서 하는 공소취소가 좀 어려워질 듯이 보이니까 법원을 압박을 해서 공소기각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턴 그 조항을 이번에 이재명이 그 잔류를 원했던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는 거기다 같이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요구를 하나씩 가져간 셈이죠. 강경파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재명의 공소기각.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재명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됐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여기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 가서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귀국하자마자 그런 거센 요구에 그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추진을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몸 아프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해놨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제 뭐 10월 2일에 검찰이 없어지지만은 구자현도 지금 사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공소 기각 그리고 보안수사권 후폭풍에 또 시달려야 됩니다. 그것도 악몽이죠. 코스피 악몽에 형사소송법 악몽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세 번째 악몽, 이 악몽은
장기적으로 이재명을 거의 뭐 식물 정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민주당 당권 경쟁. 이재명이 없을 때 1라운드가 치러졌죠. 지금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충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순회 경선에서 친명계의 김민석이 정청래 친노 친문이 미는 정청래에게 일단 1라운드에서 졌습니다. 두 곳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하면은 정청래가 46.64%, 김민석이 43.84%. 원래는 이제 김민석이 이 주로 당원하고 대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김민석이 그 월등하게 그쪽에서는 앞서간다는 조사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 그 찐 당원이죠. 그 민주당의 찐 당원들, 개딸들은 일단은 정청래에게 김민석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경선 8월 17일에 정청래가 당권을 다시 잡는 상황이 오면은 이재명은 그야말로 레임덕에 들어가죠. 그것뿐이 아니고 워낙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양쪽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정청래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을 향한 뭐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무슨 뭐 이재명을 위한 그 뭐 면소를 위한 법 개정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뭐 행위 문제를 뺀다든가 배임죄를 없애서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청래 악몽이 또 이재명을 덮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귀국을 하는데 마침 귀국하는 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ARS 조사인데 주로 좌파나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를 많이 내놓는 조사죠.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또 악몽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의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 그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여러 번 있었지만은 리얼미터조차도 지난번에 김어준의 여론조사 곧 여기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50%대가 무너졌죠. 꽃조차도. 근데 이번에는 리얼미터조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없을 때 보통 해외 순방을 하면 해외 순방 효과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딱 오늘 오는 시점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재명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또 하락을 해서 3주 연속 하락, 45.9%, 3주 연속 하락이고 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에서도 최저치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1주 전보다 1.0% 올라서 50.5,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거기다가 부정, 긍정, 격차가 오차범위 박힌 4.6%포인트로 나와서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리서치 뷰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긍정평가는 44.6, 부정평가는 53.0, 데드크로스가 여전하고 지역별로 보면 호남 빼고는 전부 다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재명 오늘 지금 귀국길에 그동안 11일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중남미를 다녀오고 있는 길이지만 딱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는 말씀, 그중에서도 크게 세 갈래 악몽이 그 이재명을 덮칠 것이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또 연임 개헌, 조정식, 이재명의 정무특보 출신인 국회의장 조정식이 던져버린 연임 개헌에 대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입장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특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연임하려고, 이재명 연임하려고, 자기 죄 없으려고 연임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다가는 좌파가 망한다.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그런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그때 해군 장병 실종됐을 때 골프 친 거,
그거 관련 자료들도 막 지금 태릉 CC 그 예약 현황 이런 것도 막 이재명 없을 때 막 나왔죠. 그것도 해명해야 됩니다. 정상대로라면. 그리고 또 이재명 없을 때 계속 논란이 됐던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의 탈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덮치는 쓰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오늘 이재명이 귀국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